네, 공감이 필요해 함께하고 있는 펀미디어 대학생 기자단 네 분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생 기자단의 리더 이재경 편집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펀미디어 편집장 이재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나운서를 꿈꾸는 김예은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펀미디어 기자 김예은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역시나 아나운서를 꿈꾸는 최윤선 기자,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펀미디어 기자 최윤선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언론인을 꿈꾸는 최은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뵙겠습니다. 펀미디어 기자 최효은입니다. 아, 이제 마지막이에요? 네. 떠날 오늘 날이 마지막. 다가왔나요? 다 일주일 후에 떠나서 헝가리. 어디라고 했죠? 헝가리? 네, 헝가리로 어. 교환학생. 교환학생. 네. 그래요. 제가 아니, 이렇게 매주 한 분씩 떠나보내니까 그러게요. 이 기분이 네. 되게 슬퍼지면서도 아무튼 마지막 방송 멋지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재경 편집장님, 오늘의 주제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도 저희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 취준생들의 고민을 좀 담아보려고 주제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취업이 힘들어서 이민까지 생각했다라는 오.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제 또래에서 너무 돈 벌기 힘들다, 직장 생활하기 힘들어서 이민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취업이 하기 힘들어서 이제 이민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저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취재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 아닌가라는 그러게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취재를 해보고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정말 이 나라는 내가 취업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나를 받아줄 기업은 이 나라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민까지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예, 좋습니다. 그래요. 예. 자, 실제 현실을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취준생들이 이제 왜 이민을 생각하는지 좀 가장 큰 이유부터 먼저 좀 짚어볼까요?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해외 취업이라는 말로 좀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기업의 채용 규모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대졸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실업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취업난의 돌파구를 이제 해외에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도 있었고 이제 이런 글로벌화 흐름에 맞춰서 이제 세계로 좀 자신의 능력을 좀 펼쳐 보이고 싶다, 좀 글로벌해지고 싶다는 마음에서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또 다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제 자신의 이런 재취업의 기회, 그러니까 자신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다시 재취업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이 주제를 위해서도 직접 취재하신 내용, 사연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우리 김예은 기자가. 네, 제가 직접 취재한 사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PD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학력도 영어 실력도 외모도 전부 다 평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방송 PD가 꼭 되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취업준비생이 되고 보니 남들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PD가 되지 못한다면 이 치열하고 각박한 한국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외국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해 여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원하는 직종에 취업이 힘들어 이민을 가고 싶은데 어떡할까요? 그래요. 아니 근데 외국에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여유로운 삶을 사는 건 또 그러니까요.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게 좀 현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예은 기자는 이분의 사연 취재하면서 좀 많이 공감이 되던가요? 일단은 취업이 얼마나 힘들면 이민까지 생각을 했을까 하는 면에서는 조금 공감이 갔어요. 네. 저도 아무래도 방송 쪽으로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힘든 생각이 들 때가 그쵸.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아나운서 일을 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작은 데라도 불러주면은 만족하고 되게 감사할 것 같거든요. 네. 이분도 너무 큰 데만 보고 계신 건 아닌지 작은 곳이라도 찾아본다면은 어느 한 군데든 나를 받아줄 그런 길은 열려 있을 텐데 너무 이민부터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이민을 간다고 해서 꼭 행복한 꽃밭이 열려 있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뭐 계획 없는 이민은 그냥 현실 도피일 뿐인 거죠. 예. 네. 최윤 기자 생각은 어때요? 네, 제 생각도 굳이 다른 나라에 간다고 다를 게 있나 싶어요. 또 외국에 가면은 뭐 향수병 등의 다른 환경적 그렇죠. 문제가 본인을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이라고 꼭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고 각 나라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저는 좀 더 노력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예. 최윤선 기자도 이제 아나운서 준비하게 되면 굉장히 좀 힘든 시기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이분의 사연에 공감해요? 아나운서가 안 되면 나도 이민을 좀 가겠다.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네. 지금 앞에 두 기자분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랑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제가 4학년이라 취준생이 막 되고 보니까 저도 이제 계속 언론인을 준비를 했었는데 준비를 하면서 너무 멋지고 진짜 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주위에서 너는 왜 굳이 이렇게 경쟁 센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자꾸 안 될 것 같으면 이민이라도 가고 싶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냥 투덜투덜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에이 이민이나 가야지 이런 얘기인데 이걸 진짜 현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우리 취업 시장이 그만큼 냉혹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민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취재하셨나요? 저도 이제 해외 취업에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내용인데 이제 지난해 제가 한 특강을 갔었는데 그 특강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해외 취업과 관련된 설명을 해주는 그런 특강이었어요. 근데 그 회사의 대표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실제로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취업을 알선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학생이 이제 갑자기 잠수를 타는 경우가 있다고요. 실제로 취업 소개를 해줬는데 그리고 이제 외국에 나가 보냈더니 막 사고만 치는 학생들도 있고 집에서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안 나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직접 막 외국에 나가가지고 잡아서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국에 가더라도 힘든 건 마찬가지니까 조금 그런 플랜을 좀 정확하게 짜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김예은 기자도 만약에 아나운서가 잘 안 된다. 그럴 경우 혹시 이민 가고 싶다는 생각 할 것 같아요? 저는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네, 이렇게까지 극단적이진 않지만 차라리 외국 가서 사는 게 낫겠다. 내가 아나운서만 꿈꾸고 노력을 해왔는데 이게 안 된다면 제 주위의 사람들도 제가 아나운서를 꿈꾼다는 걸 다 아는데 쟤는 실패해서 그냥 취업했다더라 이런 소리를 듣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안 된다면 저도 외국 가서 대학이라도 나와볼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은 있었어요. 그래요. 아무튼 뭐 한동안 해외 이민 열풍이 불었던 것도 우리 학생들에게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민 갈 때 자격 기준 뭐 만만치 않죠? 네, 그렇죠. 주로 이민을 많이 가는 나라는 캐나다, 호주, 뭐 영국, 미국 등의 영미권으로 많이 가잖아요. 각 나라마다 조건이 다르긴 하지만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저희 나이 또래 분들은 대부분 유학 후에 이민을 생각하시는데요. 그럴 때는 영어 실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현지 취업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이는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고 하더라고요. 불리하네 우리 이럴 수가. 그렇군요. 요즘은 또 입학 조건이나 영어 성적 이런 조건 평가하는 게 까다롭다고 하니까 보통이 아닌 일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민 가방 사는 거 말고는 다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우리나라에서 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을까요? 저는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여유롭게 살기는 진짜 힘들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일단 땅이 너무 좁은데 인구는 그만큼 많으니까 경쟁률이 세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무한 경쟁을 벗어나려면 이제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모두 기르고 외모 지상주의 탈피와 학력 위주의 그런 생각하는 사회를 바꾸려는 노력이 먼저 실행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첫 번째 고민 의뢰자의 사연을 또 들어봤고요. 김예은 기자가 이제 두 번째 고민 의뢰자 사연도 한번 취재를 해오셨는데 이번엔 주인공이 남자니까 이재균 편집장이 읽어주실까요? 네, 제가 해드릴 참 말이 많은 사연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수를 해 서울 중위권 대학에 입학했지만 조금 더 상위권 대학에 대한 욕심이 납니다. 금융권 취업이 목표라 흔히 말하는 스카이에 꼭 가고 싶습니다. 내년에 휴학을 하고 편입학원을 다닐까 고민 중인데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합니다. 금융권 취업을 위해 명문대에 집착하는 저 비정상인가요? 약간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명문대 진학은 금융권이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전제를 한 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금융권 중에서도 공기업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벌이 조금 높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아마 그런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모 은행의 인사 담당자분을 제가 사석에서 이렇게 뵌 적이 있어요. 취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이렇게 들었던 내용인데 지금 방송에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프 더 레코드인데. 그분은 모르실 거기 때문에. 이제 금융권에서는 제가 그분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양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금융권의 가장 기본적인 역량이 영업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런 영업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교 출신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꼭 스카이라는 명문대를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화가 가장 중점이 되고요. 이렇게 입사를 해서 뽑을 때 보면 지원서를 볼 때 학교별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대를 나왔다 이러면 서울대 나온 학생들끼리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학교별로 이렇게 티오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꼭 학교가 좋다고 해서
뭐 붙을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전 이분한테 꼭 편입을 하기보다는 좀 금융권과 관련된 경험을 쌓는다든지 네, 역량을 먼저 쌓는 게 집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정보를 또 주셨습니다. 네. 예, 이렇게 명문대에 집착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좀 주변에 많은가요? 어때요? 명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좋은 학교에 가려고 집착하는 사람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서도 선배들을 보면 뭐 3-4명 정도가 편입을 준비하려고 휴학을 했다가 결국엔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잘 안 돼서. 제가 다니는 안과 건물에도 대형 편입학원이 하나 있는데 네. 항상 학생들로 붐비고 상담받으려면 예약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하긴 주변에 이제 돌아보면 굉장히 많지 않나 저도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어떤 말 좀 해주고 싶으세요 그런 분들에게? 네, 저는 아직 본격적인 취준생이 아니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전 대체 스카이가 뭐길래 싶어요, 정말. 스카이가 이제 하늘이란 뜻이죠? 하늘. 아이고, 네, 서울. 아무튼. 아, 그렇구나. 네, 정작 실무에서는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안 쓰이잖아요, 솔직히. 머리 좋은 사람이 뭐 취업 더 잘 되고 회사에서 더 생활 잘한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명문대를 원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뭐 자기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명문대만을 위해 휴학을 하는 거는 비추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요. 네. 제 주변에도 지금 뭐 서울대 졸업해서 석사까지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한 번도 이 직업을 가져보지 않은 친구도 있고, 예, 옆에서 자꾸 남편 이제 내조만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게 스카이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맞아요.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적으로 있어서.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분들 최윤선 기자 주변에서도 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요. 저는 스타 강사 유수연 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분은 비명문대 출신이지만 외국에서 굉장히 성공한 호텔리어로 이름을 떨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학원 강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국내로 이제 돌아와서는 10억대 연봉을 받는 그 스타 강사가 되셨어요. 네네. 또 이제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20대를 위해서 강연도 하고 책도 쓰시면서 멘토 역할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수한 강사님이 했던 말 중에 스펙을 버리고 자신만의 고유한 점을 찾아라.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래요. 아무튼 뭐 이민 얘기하다 이제 명문대 얘기가 나왔는데 맞아요. 어찌됐건 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도피하려는 게 이제 문제라는 점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우리 대학생 기자단 여러분들과 Yes or No 토크를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이민에 대한 환상이 있다, 있으면 yes, 없으면 노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골고루 노가 나왔네요. 둘, 예스가 예. 둘인데 이재근 편집장은 노. 네. 환상 없다. 네, 없습니다. 저는 사실 가장 큰 의식주 문제 때문에 노를 들었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좀 어린이 입맛에 안 맞게 되게 한국의 그런 토속적인 음식들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어려서부터요? 네, 어려서부터는. 예. 지금도 사실 뭐 피자라든지 이런 이태리 음식이나 뭐 다른 나라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민에 대한 환상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이민을 가야 될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먼저 걱정하게 되는 것 같아서 맞아요. 환상이 없다고 노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예. 최윤 기자는 예스 들었어요? 네, 예스를 들었는데요. 환상이 있긴 있는데 딱히 가고 싶진 않아요. 반반, 반반인데요. 저희 고모가 지금 미국에 사셔서 네. 제가 초등학교 때 한 3개월 정도 잠시 산 적이 있었는데 네. 제가 잠깐 살기에는 되게 막 신기하고 모든 게 막 다 새로워 보이고 했는데 막상 거기서 평생을 살게 된다면 어떨까 싶으면서 너무 갑갑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네. 그래서 직접 이제 잠깐이지만 경험해봤지만 네. 나는 좀 그랬다. 네. 김예은 기자는 노를 들었나요? 예스 들었나요? 전 노를 들었는데 일단 비정상회담을 보니까 네. 뭐 일본, 이탈리아, 뭐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어디든 취업해서 먹고 사는 게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뭐 여행지가 아니라 사는 곳이 된다면 다 똑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캐나다로 유학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랑 다른 점이 너무 많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당연하게 편하게 했던 거를 외국 가면은 다 바꾸고 못 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쵸. 하니까 그 이민에 대한 환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딱 상상만 했을 때는 뭔가 재밌는 환경이 펼쳐질 것 같으나 네. 막상 겪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바로 또 그럼요. 이민이나 유학이죠. 예. 예. 최윤선 기자는 예스를 들었어요. 네. 어떤 점에서? 네. 저는 일단 새로운 도전을 굉장히 좋아해서 만약에 제가 간다고 해도 적응을 되게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 주위에 이민을 갔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어떤 한 친구는 벌써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벌써 막 유명한 막 건설회사에 취업을 하고 네, 그래서 막 내 생활은 막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되게 부럽더라고요.
네. 결론은 그 친구에 대한 환상이에요. 예.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요. 뭐 각자 잘된 생각은 케이스니까. 다르니까요. 예, 자 그럼 두 번째 질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한 이민 나는 찬성한다. 찬성하면 예스 아니면 노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궁금합니다. 예.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이재경 편집장만 노고 다른 분들은 예스요. 아무래도 자녀분들도 식습관이 그대로 이제 갈까봐. 저를 닮았다면 어려서부터 청국장 먹고 이렇게 한국 음식에 좀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저는 모름지기 이제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기업 인사 담당자 분들도 이제 요즘에는 해외 대학 출신 분들이 되게 많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역량도 뛰어나고 다 좋은데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런 우리나라 기업 문화에 적응을 못한다는 점이 가장 좀 걱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민까지는 아니고 좀 이제 자녀가 큰 이후에 좀 어학연수라든지 이런 건 보낼 생각은 있지만 이민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 때문에 이민까지는 아니다. 예, 최영 기자는 어때요? 이민 갈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있긴 한데 반반 입장이거든요. 반반. 네, 또 반반이에요. 자녀를 위해 외국을 간다면은 우리나라 말은 확실하게 익힌 후에 한 중학생 이후 정도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보면은 한 번씩 보면 되게 한국 애기 생긴 건 완전 한국인데 한국어는 하나도 못하고 막 영어만 줄줄 아는 애들 보면 되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러면 안 될 텐데 싶어서. 근데 또 보면 제 친구들 중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뭐 2, 3년 정도 이렇게 외국을 갔다 온 친구들은 평생 영어 걱정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또 그 나이 때는 보내고 싶고. 그래요. 그래요. 예, 김예은 기자도 예스 들었죠? 네, 저도 근데 예스를 들긴 했는데 약간 반반의 입장이에요. 반반. 네. 일단 뭐 자녀 교육이라는 확실한 이유로 이민을 가고 싶다면 그것도 개인의 선택이니까 뭐 굳이 뭐 가지 말라고 할 이유는 없어서 예스를 들긴 했는데 이게 자녀 교육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가게 되면 자녀는 좋은데 부모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뭐 다른 조건들이 갖춰지거나 이러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차라리 유학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몇 년 정도 외국에 나가는 게 있다면 그런 걸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네. 반반입니다. 반반. 예, 치킨 먹고 싶어요. 최윤성 기자는 예스 들었죠? 네. 예. 저도 예스를 들긴 들었는데 앞서 말씀하신 반반이에요? 기자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반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왜냐면 이민 가는 거 굉장히 좋은데 저도 한국어를 반드시 익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는 다시 한국에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언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살면 굉장히 그 다양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되게 살아가는데 대학 선택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네 분의 이제 4인 4색 다양한 의견 들어봤고요. 끝으로 이제 취업 준비생들 뭐 이민까지 생각하고 있을 만큼 힘들어하고 있다는데 오늘도 위로의 한 말씀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네. 이재경 편집장부터. 저는 이제 오늘 나눴던 이야기에 관련해서 한 책에서 본 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보이는 것에만 갇혀 있지 말고 다양한 경험을 쌓아라입니다. 저희가 뭐 이민도 그렇고 뭐 명문대 편입 같은 것도 저희가 뭐 저는 계속 노를 들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단순히 현실 도피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정확한 좀 플랜을 짜셨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왜 내가 이거를 해야 되고 지금 왜 내가 거기 가선 또 뭐 어떻게 살 거고 그거에 대한 명확한 개념만 있다면 조금 더 나은 내일의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뭘 하려든 자신의 목표만 뚜렷하다면 사실 이민을 가든 한국에서든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네. 최영 기자도 응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가 아무리 살기 힘들어 보여도 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하세요. 네, 5개월 동안 잡매거진이랑 함께해서 너무 저에게 평생 남을 추억이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쉽지만 다음에 뵐 수 있을 또 뵐게요. 그래요. 벌써 5개월이나 됐네요. 그래요. 헝가리는 얼마 동안 교환학생으로 가 있어요? 6개월 정도. 금방 보겠네요. 6개월 후에 뵐게요. 그래, 6개월 후에 다시 꼭 나와주시길 바라겠고 수고 많으셨어요. 네. 자, 김예은 기자도 한마디 할까요? 네, 저도 취업 준비생들이 진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민까지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취업을 하면은 그 모든 고민이 해결될 거니까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취업이라는 목표에만 집중해서 하루빨리 취업하시길 바랄게요. 네, 좋습니다. 최윤성 기자도 한마디 해주셔야죠. 네. 진짜 취업이 힘들어서 이민까지 생각할 정도라니 되게 심각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저도 취준생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많이 공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서로 위로하면서 힘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래 취업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가 맞아요. 가끔 운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게 취업이니까 남들 다 그럽니다. 너무너무 좀 속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네. 참여하고 싶은 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공감이 필요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펀미디어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수고해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